차트란 무엇인가? 상장 회사의 주가 변동을 다양한 그래프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표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이걸 봉이라 그러고요, 봉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이건 거래량 같은 경우는 통합 거래량, 기관 거래량, 외국인 거래량 등 이렇게 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보통 이걸 보고 이제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가격 이동평균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등 다양한 이동평균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모아서 분단위,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연단위 이렇게 나눠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으로 캔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캔들의 이해 다뤄볼 건데요. 캔들은 정말 보시다시피 다양한 캔들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장대 양봉, 이걸 보고 화이트 마르보즈라고 하고 있고요. 강한 긍정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가부터, 한마디로 시작하는 가격부터 종가, 끝나는 가격까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판 사람보다 산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이렇게 기운으로 치자면은 좀 강한 긍정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 이걸 보고 블랙 마르보즈라고 합니다. 강한 부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강한 부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까 장대 양봉은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수보다 매도가 꽤 내려와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이걸 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런 꼬리가 달리지 않은 이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 이건 부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꼬리 양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고 오프닝 화이트 마르보즈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소 장대 양봉보다는 조금 약한 긍정의 기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쭉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거래가 이제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절반 부근에서 종가가 완료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유자 같은 경우는요,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도를 좀 보류를 할 수가 있고, 미보유자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캔들로만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캔들로 두고 봤을 때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윗꼬리 음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걸 보고 클로징 블랙 마르보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부정의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보다는 좀 어느 정도 부정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죠, 여러분. 주가가 또 쭉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쭉 올라갔던 부근이 뭐라 그랬어요? 고점이라 그랬죠. 네, 당일 고점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장 마칠 때까지 그 매도세가 쭉 이어져가지고 시가를 이탈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시가가 어디입니까? 시작가가 이 부분이 시가겠죠, 여기가, 그죠?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 밑으로 더 떨어져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이겠죠. 근데 장대 음봉은 강한 부정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쭉 시가부터 종가까지 쭉 매도로 일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지금 캔들로만은 사실 어떻게 매수 매도 의견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일 캔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각자 캔들마다의 성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을 보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전날에 이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 이 캔들이 나왔고, 그 또 다음날에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캔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취합해봤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꼬리 양봉, 이걸 보고 클로징 화이트 마르보즈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긍정의 기운이 다소 강합니다. 이건 아까 약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왜요?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빠져서 물론 상승 마감이지만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약한 긍정. 근데 이거는 그냥 긍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강한 긍정보다는 조금 그냥 긍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얘는 시가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시가라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매수가 올라온 거예요. 매수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산 사람이 여기서부터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시가까지 회복해서 결국은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밑으로 떨어졌지만 강한 상승,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은 상승 마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큰 긍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를 보류를 할 수가 있는 캔들이고, 미보유자도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긍정의 캔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캔들만 나왔다 해서 막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래꼬리 음봉, 이걸 보고 오프닝 블랙 마르보즈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중립이라고 해놨죠. 네, 중립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시가죠. 시가인데, 자, 시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파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파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꼬리 끝에 부분까지 떨어졌는데, 이 끝부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하락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장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점 매수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얘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를 조금 보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보유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이 캔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한 긍정과 이 긍정이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고, 강한 긍정 플러스 강한 부정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 약한 긍정과 조금 긍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중을 조금 덜 실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캔들들이 모여주고 모여져서 결국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보합이라고 합니다. 이 캔들을. 자, 이 캔들을 보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같은 가격, 이걸 보고 보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르게 보자면은 보합이지만 점상점하 들어보셨죠, 여러분? 점상점하 뭐예요? 점상점하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출발하거나 혹은 하한가로 출발하는, 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상점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 설명해놨죠. 보합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같거나 비슷한 수준, 점상은 동시호가 시장에서 바로 상한가가 된 점상, 그리고 점하는 동시호가 시장에서 바로 하한가가 된 점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투자 의견이 좀 중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중립이냐, 점상 상황에서는요 매수를 못해요.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미 보유자만 점상에서 팔 수가 있고요, 미보유자는 매수를 못합니다. 점하는 미보유자도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매수를 누가 할까요? 지금 하한가인데, 그죠? 제가 아까 그 음봉은 부정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음봉 중에서도 강한 음봉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강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매수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래꼬리 도지, 이걸 보고 아래꼬리 도지라고 합니다. 이걸 드래곤 플라이 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는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같은 가격이 보합이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시가, 종가, 고가만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가가 빠졌죠. 저가가. 왜 저가가 빠졌냐, 저가는 여기에요. 한마디로 시가는 여기서 출발을 했고, 종가도 여기서 끝났고, 당일 고가도 여기지만 저가는 여기에요. 여기까지 쭉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래꼬리 도지, 그러니까 드래곤 플라이 도지를 만들고, 여기서 시가에서 밑에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종가가 시가 가격까지 회복이 돼서 종가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거 의견도요 조금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립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긍정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이거는, 이 캔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당연히 보류를 해야겠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날에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때 그 다음날 매수를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캔들에 대한 성격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걸 십자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도지라고도 해요. 이게 지금 다 도지입니다. 도지 사형제인데, 이 십자 캔들, 이거는 약한 긍정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매도와 매수세가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치고 받았다라는 거죠. 사고 팔고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시가가 종가 가격과 똑같지만 고가와 저가 가격은 틀리겠죠. 왜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고 결국은 여기서 종가가 된 거잖아요. 종가가 결국 시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중립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구태여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약한 긍정의 기운이 그나마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위치에 이런 캔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묘지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묘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묘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비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지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레이브스톤 도지라고 합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지. 이거는 조금 부정의 기운이 강합니다. 왜 부정의 기운이 강할까요? 자, 시가는 여기겠죠, 그죠? 시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어디예요? 고가 여기죠. 고가가 여기라는 거는 무슨 뜻을 하나요? 시가에서 고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점에서 고가에서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강하게 와서 결국은 종가가 시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종가가 시가에 마감이 됐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올라갔다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올라간 당시에는 좋겠지만 떨어진 걸로 치면은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부정의 기운이 강하다, 있다. 그래서 부정적 의견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캔들이고요. 미보유자는 이제 만약에 종목을 이제 안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캔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제가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자리에 얘가 나왔느냐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단일 캔들로만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거리 양봉, 이걸 보고 쇼바디 화이트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십자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시가는 여기고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매수자가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 꼬리 음봉, 이건 쇼바디 플래그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립 의견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예, 시가는 여기고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종가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봉 마감을 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립 의견이지만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긍정의 기운이 다 강하겠죠. 자, 이렇게 캔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캔들마다의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어려우실다 그러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뒤로 돌려서 몇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의 이해 좀 다뤄볼게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가격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격 이동평균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은 주가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동은 뭐예요? 움직임이라고 표현할게요. 평균은 평균값, 선은 그냥 선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라인의 평균값을 매긴 선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격이 움직이는 평균값을 그린 선, 어떤 가격이,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5일선, 11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은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가격 플러스 가격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플러스 평균값, 그거 플러스 선, 그걸 보고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동 평균선들이 뭐가 있을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게 대표적인 이동 평균선들입니다. 그럼 여기 읽어보실까요? 5일선,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표시한 선.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자, 5일 동안 가격, 주가가 5일 동안 움직인 평균값을 표현한 선이 바로 5일선이 되겠습니다. 자, 21선도 마찬가지죠. 20일 동안의 평균, 60일선, 그 60일 동안의 평균, 121선, 120일 동안의 평균,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이동평균선 말고요, 또 이제 3일선, 11선, 뭐 241선 등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제 그 유튜브 기초 입문 강의 1편을 보시면은 가격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뤘어요, 제가. 뭐 5일선이 뭐고, 21선이 뭐고, 60일선이 뭐고, 120일선이 뭔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그 1편 입문 강의 1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량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거래량.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 아까 이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서로 사고 팔고 매수 매도한 이제 총 매매된 주식의 거래 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봉 마감했어요. 하루 거래 중에 판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자, 음봉 마감했어요. 그럼 하루 거래 중에 산 사람보다 판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판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